보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 입만 바라보는 어떤 이제 그런 윤리의식이나 전문가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거 플러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 강건작 장군이라고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네. 이분이 쓴 강군의 조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신간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쭉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사실 군사 정권의 시기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박정희 정부, 전두환, 뭐 이분의 기준으로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군사 정권으로 네, 포함시켜서 그렇죠. 계산한다고 하면은 합이 거의 40년 안팎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군인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정치군인 문화가 이제 그 군에 이렇게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군인 문화가 뭐냐면 군사 정권의 그 특징이 시대에 이 군인들이 군사 전문성을 쌓아갖고 군사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막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약간 지향성이 있고 그쪽을 바라봐서 이렇게 네트워크 있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뭐 그런 라인 이른바 라인 그게 이제 과거에 뭐 대표적으로 무슨 하나회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그런 라인 그런 문화가 정치군인 문화가 이제 그 퍼져 있는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한국군의 이제 고급 장교들이 군사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데 군사 전문성을 쌓는 거를 저해를 했다. 이 정치구인 문화가 이 라인 잡고 뭐 이런 거 하나회 뭐 그다음에 알자회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그 후로는 지금 무슨 이런 이제 뭐 회까지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뭐 조직화된 회까지는 없지만은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대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해는 없어도 알게 모르게 되게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로 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개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아주 좀 좋은 책이니까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강군의 조건. 강군의 조건. 멋있네요. 또 이름도 강건작이야? 이름도 그렇죠. 이름도 강건작. 그러네요. 네, 이름도. 네,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제가 저 책 한 권만 더 추천을 괜찮다면. 워낙 글을 쓰셨던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분이 최명신 장군 이분입니다. 주월 사령관에서 주월 한국군 초대 사령관 하면서 이분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주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제 한국에서도 그 당시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뭐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가서 한국군이 월남까지 갔는데 당연히 미군 통제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최명신 장군의 훌륭한 점이 아니다. 이게 전쟁터에 왔는데 그분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거의 그대로 표현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전쟁터에도 반드시 좋은 전투가 있고 나쁜 전투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없으면은 우리 병사들이 좀 힘겹고 위험한 데 가갖고 소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병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작전 통제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 좋은 전쟁인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주월 미군하고 계속 교섭을 해갖고 그걸 확보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최명장 확보했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 존경하는 이유지만 또 한 가지는 회고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한국군에 만연돼 있던 그 한국 안에서 이 폭력 문화라든가 부패 문화 그 일본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것을 개탄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대 윤리, 전문 직업 집단으로서 이게 거듭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약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분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최명신 장군은 우리가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군 생활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아트의 최고봉은 전투의 지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동을 주거나 정서를 순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건 생명 여탈권을 이 그 전투 지휘관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해야 되고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되고 몇 가지 요소들에 사람 목숨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 진중한 문제가 전투의 지휘권, 작전권인데 그걸 시킨 대로 한다고요? 너 가서 죽어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었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런 시각에서 지금 한국의 작전권의 이 전환 네. 문제, 네. 방향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 논의하고 있는데도 네. 가져가라고 해도 안 받는다는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예. 한국 국방을 발전시키고 한국 군의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게. 당연히. 예, 네. 예, 아니 내 병사 많이 죽일 때다 싶을 때는 니네가 가. 그럼 그냥 가야 돼? 예. 아, 그런 거 어딨어. 생명과 목숨을 가지고 소모시키는 그렇죠. 이런 행위는 안 예. 되지. 가장 지혜롭게 전체 구도를 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투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권 없는 군대는 상상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 그때 최명신 장군이 또 그런 걸 하셨구나. 예, 우리나라 국민의 군인은 우리나라가 지켜야죠. 우리나라 군대는. 예, 아무튼 그 최명신 장군님의 그 회고록이요. 예, 회고록을 한번 진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계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군의 취약성 예, 문제를 예.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 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이제 크게 좀 잡을 필요가 좀 있는데요. 마침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방 문민화 뭐 이런 네, 네. 이제 그 공약을 네. 이제 이 계엄 내란 사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좀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장병들의 상처난 자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처방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네. 국방 문민화 이렇게 그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방향은 당연히 이제 맞다고 보는데 그 표현은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 문민화라고 하면은 국방 장관을 이제 문민 장관을 기용한다든지 이거 맞고 국방부나 방위산업청 주요 직위를 좀 문민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는데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문민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을 민간으로 대체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좀 이제 수정해서 마침 이제 새로 장관이 되신 안규백 장관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거 적절하네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자라고 이제 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글을 쓰면서 국민의 군대 개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해왔는데 국민의 군대 개념을 강화하고 재건한다 이런 방향으로 좀 계속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바라보는 군대. 예. 이거 그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달콤할 수 있어. 예. 고민할 거 없지. 눈치만 딱 보면 되니까. 예. 근데 국민의 뜻을 살피고 예. 헌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지휘관 얘기가 이게 헌법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도 머리에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즉각 복종 예서 아유 이게 군대를 망하는 그 국민의 군대라는 개념도 네. 사실은 약간의 그 전문 용어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해설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임금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군주제 시절. 군주제 네. 군대가 왕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일본 제국 군대가 청왕의 군대다. 맞아요. 네. 왕의 군대고 왕에게 충성하는 군대고 그다음에 그 군대의 그 장교는 귀족들이 하고 병사는 농노라든가 용병들로 구성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사병 아니 사병. 그렇죠. 사사로이. 그런 그 군대였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어디서 바뀌냐면은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가 구성이 되잖아요. 미니트맨이라고. 그래서 시민주체의 군대가 된 거예요. 시민혁명 하면서 시민주체의 그 군대가 돼서 민병대를 기반으로 해서 왕의 군대가 아닌 공화국의 군대, 헌법에 충성하는 또 국민 스스로 참여해서 국민 개병제를 하는 프랑스 혁명에서도 또 그런 군대가 등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왕의 군대나 왕이나 절대 권력자한테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참여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군대가 국민의 군대라는 개념이 그때 나왔던 거죠. 시민혁명 단계에서. 근데 어떤 분하고 이런 개념 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위를 바라보고 통수권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군대가 강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강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내란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는 그렇죠. 취약한 거죠.
그런 군대는 저 북쪽에 있잖아. 네. 김씨 일가만 바라보는 그렇죠. 군대. 이런 군대를 닮아가자고 하면 예의가 안 되는 거지. 네, 그쪽에 북쪽에 있고요. 네. 또 그런 식으로 했던 이제 천황의 군대가 네. 결국 이제 민주주의 기반으로 조직했던 연합군한테 패전한 거죠. 그래서 네, 당의 역사적 검증이 끝난 거예요. 국민을 바라보는 군대. 이거 꼭 네. 우리 실현하고 네. 그 군대 내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